한미동맹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앞두고 휴전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들고 나와서 그 합의를 이끌어낸 분이 바로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1948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가조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영태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 사이에서 이승만 대통령 참석하에 이렇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각각의 사실이 너무나 큽니다.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시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또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 안 됐다면 우리는 적으로부터 그냥 공격을 당해도 우리를 도와주는 국제사회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군 철수를 하기 시작해서 바로 탈레반이 접수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보면서 우리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미군이 들어가면 바로 적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쓰세요. 여기 한번. 여기 저 땅이냐고 그래서. 와, 멋있다. USA! US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물이 없어요.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돌아. 아니 여기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거리 유지하고. 우리 박정희 세력들은 박수기나 미국 가서 미국은 똥이나 하나님이나 사용하라. 한투 세력들 박수기나 이석기를 사용하라. 거리 좀 쓰고 갈게요. 거리 좀. 여기서. 아니 저기 나와야 돼. 여기서 서서 저쪽 배경으로 이석기를 사용하라. 자, USA! 찍어주세요. 아메리카 is friends. Korea and America is friends. And forever. 가볼까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곳에 온 지가 500일 되는 날입니다. 원래 이곳 500일 전에는 이곳에 민중민주당, 대한민국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온갖 캠페인을 다 부렸습니다. 그런 것들 시민들의 힘으로 저 멀리 쫓아내고 대한민국 땅은 지금 절실하게 한미동맹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듯이 미국이 손과 발을 빼는 순간에 탈레반 무장 조직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땅도 미국이 손을 빼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 주사파가 그리고 저 붉은 머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점령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순수한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 500일 되는 날 먼저 그 애국가와 그 다음에 미국 국가 두 곡을 듣고 바로 대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자여 경애.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n the land of the free? Or the home of the brave. 예. 다음은 간단하게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국선열, 포국명령, 그리고 1년에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도 여기에 이곳을 지키면서 수고했던 분들이 먼저 땅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묵념 30초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밤과 낮을 함께 움직였던 날 500일 되는 날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500일 동안 함께 끊임없이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많은 무슨 전단지가 한 개 붙어 있는데 그거 보면 말기 정신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말기 정신암. 그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생지옥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생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기 정신암이라고 어떤 분이 책을 써갖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단어를 보고 방금도 그 전화를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기 정신암 큰 병을 안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한 나라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축복이다. 아프가니스탄이 그 무장 조직에 의해서 35만이나 되는 정규군을 가진 군대가, 그 강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장 조직에 의해서 점령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여인들이 총알을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있는 20년 동안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자유가 다 상실되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눈동자만 내놓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위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 미군은 절대로 철수해서도 안 되고 동맹은 이어져야 된다. 동맹이 있는 한까지 공산군들이 한국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500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동욱 회장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 우리가 이거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10일 단위로 이곳에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 다 하시겠지만 햄버거 뭐 여러 가지 사와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많은 시간을 또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500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동욱 회장이 우리 같이 500일에 기념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보면 이동욱 회장이 진짜 활약이 대단합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잘 싸우고 있고, 정치 방역, 코로나 방역, 코로나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 대한 고발도 이동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치 방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했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사람 중에 이동욱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참 용기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지금 현직은. 그리고 우리 자유연대와 함께 공익고발센터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이동욱 우리 공익센터장, 그리고 이동욱 회장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평소에도 이 경찰들이 이래 많이 있어요? 이 정도로? 예? 평소에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가 미 대사관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무슨 북한 공안처럼 국민들이 앉아 있는데 경찰들이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서 있고 뭐 뒤에 있고 뭐 아까 전에는 심지어는 뭐 카메라 들고 무슨 뭐 찍고 앉았고 참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미 대사관 앞에 좌파들이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미 대사관 앞에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이 자리를 회복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 대사관 지킴이를 한 500일째입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 대사관 앞을 지금까지 무려 500일이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 국민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 대사관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도 한미동맹을 싫어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국가에 누가 동맹을 유지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지키는 군대를 확인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도 한국하고 규모가 비슷하게 한 4천만 명, 인구가 4천만 명이고 군대가 35만 명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단 3개월 만에 지금은 그 테러 집단 탈레반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정규군 35만 명이 테러 집단에게 넘어갔는데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탈레반 수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국가 수준이잖아요. 북한이 적어도 국가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정규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불과 38선에서 휴전선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울이 뭐 1시간 내에 점령이 가능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톱시탐탐 노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한 공산국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송영길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하다.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요 탈레반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하지만 국가의 정규군,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테러 집단 몇 명한테 그냥 완전히 3개월 만에 무기를 다 버리고 다 국가를 다 버렸습니다. 국민을 다 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송영길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공산 베트남은 밥도 못 먹는다, 경제력도 없다, 전쟁할 능력도 없다, 무기도 남베트남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군 철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베트남이 공산화된 그런 교훈을 알고 있고,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수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보트피플이 됐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도 국제적 미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미 동맹을 지키는 미 대사관 지킴이 이
활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또 묵묵하게 이런 일을 해오신 우리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에게도 정말 누구와 알아주지는 않지만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군을 공격하고 미국 떠나라, 철수하라 하고 있는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를 갈등시키고 국민을 갈등시키고 위기를 조장하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부끄럼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저렇게 확성기를 털고 다니는 저런 인간들이나 피켓을 들고 외치는 인간들이나 대한민국 절대 국민일 수 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 부강했던 필리핀, 제가 필리핀이 바로 지금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저 건물을 미국 대사관이 필리핀 정부가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건축 기술이 부족할 때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부강했고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 6.25 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했던 필리핀, 그런 나라가 지금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거지 나라가 되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는 클라크 공군기지와 미군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만의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국민들이 바로 지금 저 피켓 들고 외치는 저런 인간들처럼 미군 물러나라, 미군 물러나라 계속 대물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에 있던 병력을 다 철군했습니다. 그 순간 필리핀은 오늘날처럼 저런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거지가 되다 보니까 필리핀 국민들, 그 잘 살았던 국민들이 다 지금 한국 땅에 와서 아가씨들은 한국의 가정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온갖 식당이야 근로 현장에 다 필리핀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만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베트남 보십시오. 미군이 들어가서 그 베트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 한국군도 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외국 군인들이 가서 그렇게 지켜줄 때 베트남 국민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외치고 있는 똑같은 용어들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시위는 끊임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중들까지 나와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부들이, 수녀들이 나와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미군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했습니다. 철군하자마자 1년 만에 그냥 그들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20년 동안 미국이 도와줬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 스스로의 문제를,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떠나지 않겠는가? 대만도 불안했습니다. 대만도 미국만 믿고 있는데 미국이 떠나면 대만은 한순간에 중국의 밥이 되지 않겠는가? 예,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선표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한국과 대만의 문제는 틀리다. 왜 틀리는가? 한국과 대만은 아직까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안보, 자신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틀리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바로 지금 이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500일 동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미국인들이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다름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도 바로 저 정부대 옆에 저 민중민주당, 붉은 공산당 아류들이 서갖고 미군 철거하라고 있을 때
미국 대사관과 미군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과연 이 땅에 한미동맹을 절실히 원하고 미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500일 전 그리고 500일 지난 지금 미군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됩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한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음을 바로 우리 여기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연대 그리고 자유연대 우리 이런들이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한국의 이 한미 동맹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동맹이고 한국이야말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이고 위대한 용사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공산당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이 사라지는 그날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이동욱 회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제가 마이크 잡는데도 저 앞에 저 bom보차 몰고 다니면서 창문에다가 종전선언 전쟁 연습 중단하라 이런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 이 시간에 지금 저런 것을 붙여서 방송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곳에서 미 대사관 앞에 이런 애국자분들이 계셔서 저런 사람들이 이 대사관 앞에서 계속 저런 말도 안 되는 종전선언, 전쟁 연습 중단, 평화협정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탈레반하고 평화협정 했잖아요. 평화협정 하면서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전쟁 연습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키는 안보훈련입니다. 안보훈련입니다. 베트남전 때도 마찬가지죠. 평화협정하고 나서 미군 철수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됐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베트남 때도 평화협정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화됐어요. 평화협정 종전선언 베트남 때도 다 했잖아요. 이번에 탈레반과도 이 악의 세력들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그 거짓된 세력과 무슨 평화협정을 하고 무슨 종전선언을 합니까? 그런데 저 거짓된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쟁 연습 중단이라는 저런 거짓된 말을 하면서 스피커를 틀고 돌아다니는데 다행히 여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애국 국민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잠시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 미 대사관 앞에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이 미 대사관 앞에 누군가가 50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이 미 대사관의 앞을 지키면서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외쳐온 사람이 있다는 그것을 기억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한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도 베트남의 공산화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나 베트남에 관광을 많이 가셨는데 관광 가서 보면은 똑같은 것 같죠. 밥 먹고 놀고 관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하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은
정치의 자유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없고 표현을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개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정치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하고 밥이나 먹고 관광이나 하는 개돼지처럼 사는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베트남,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정치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그런 인권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인권이 그냥 하루아침에 유린되는 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이고 베트남 공산당입니다. 어디 밥만 먹으면 됩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이 기가 막힌 개돼지로 종속되어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테러리스트에게 종속되어서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관심이 없고 대선 후보들도 관심이 없고 한미동맹을 지키는 이 미국 대사관 앞에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미군 철수하라 양키 고홈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무슨 한미동맹을 지킵니까? 국민 여러분, 이 정말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이 미 대사관 앞을 500일 동안 지켜온 이분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를 해야 되고요.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격려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제가 감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미국의 국제사회에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500일 동안 미 대사관 앞에 가봐라. 빨갱이 좌파가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미국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자유민주 국민들이 500일째 있다. 이게 미국이 모를 것 같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모를 것 같습니까? 미 대사관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유는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쏟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작은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무임승차하는 지금 야당이 투쟁을 안 해요.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고 있는데 야당이 투쟁을 안 해요. 과거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요, 최전선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투쟁을 했고요, 이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접을 받았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 보수 진영이라는 곳에 보면요, 투쟁을 하는 사람이 천대를 받아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외면을 받아요. 그냥 외면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민주당에 찍소리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찍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세훈 같은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서울시의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에 그냥 우리끼리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대화하는데 경찰들이 뒤에 와서 무슨 사진 찍고 촬영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앉아서 대화하는데 경찰이 뭐 떼거지로 와가지고 사진 찍고 촬영하고 녹화하고 채증하고 뭐합니까 지금?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 우리가 사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무슨 집회를 개최했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서로 또
유튜브를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횡령처럼 감시하고 통제하고 내가 당신들 감시받아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왜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김창현 경찰청장이 그래나 했습니까? 경찰청에 누가 지시했어요? 일반 국민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감시하라고. 여기가 무슨 중국 공안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또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경찰들이 수두룩 해요. 그것도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또 체포해보지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사진 찍고 촬영하고 얘기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신체의 자유 아닙니까? 헌법 12조. 대한민국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진 찍고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벌써부터 국민들의 자유를 침탈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이 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미 대사관을 지켜준 분들, 500일, 무려 5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분들에게 저는 너무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이 일의 중심에 우리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대접받습니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듣습니까? 욕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희범 대표님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저도 조그마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욕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고 활동하기 때문에 뭐 별로 섭섭한 것도 없어요. 이번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미 대사관 앞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열심히 하는 분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할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상이 바뀌고 그게 역사가 되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반드시 앞장서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일 걸어온 이 일은 우리가 그 길이 없는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고 그 강국이라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 지력 할 것 없이 모든 게 최강국입니다. 미국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목숨을 바쳤고 투쟁했기 때문에 일어난 성과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페데릭 켈리,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 독립의 초석을 닦은 분들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미국도 그 자유가 무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바로 총알이 날아갑니다. 자유를 유린하는 자에게는 바로 제재가 아주 심각할 정도의 제재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 길 건너에서 미군 철거하라고
저렇게 대사관을 담을 타넘고 미국 대사 참수작전을 하고 대사 간절을 또 넘어 다니고 하는 저런 놈들은 미국 같았으면 지금 다 총살감이에요. 한미동맹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자유의 상징이고, 여기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지만은 이들에게 준 저 자유, 커피 마실 자유, 걸어 다닐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자유의 바로 그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나? 한미동맹. 미국이라는 나라의 피와 땀과 눈물, 저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미국이란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참 고마운 나라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오늘날 한미동맹이 이렇게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고, 매일 국회에서는 전작권 환수하라 그러고, 심지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당은 그렇다고 야당이 지금 국회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분들, 내가 욕이 나오지만은 분들이라 합니다. 한미동맹이, 당신들 눈에는 한미동맹이 필요합니까? 당신들의 지금 정책에는 한미동맹이 필요합니까? 당신들은 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여기 와서 노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푸켓 하나 들고 있는 거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왜? 혹시 받지 않겠는가?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겠다가 나와 있으니까 나라 꼴입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봤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명분 찾고 실리 찾고 전단 찾고 있다 보니까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미군이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는 순간에 바로 총알이 날아와서 목숨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누군가의 딸을 그냥 총알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도 미국이라는 이 동맹을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한순간에 누구 손에 맞아 죽을 줄도 모릅니다. 왜? 지금도 자유가 다 유린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이동욱 회장이 말했다시피 중국 공산당이나 베트남 공산당에서 허용하지 않은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자유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밥 먹고 지내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밥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양심대로, 내 양심이 울린 대로 행동하고, 내가 뭔가 정치적 표현도 하고 싶고, 그런 말을 할 자유, 그리고 내가 각자가 믿는 신앙에 의해서 예배드릴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정상 국가이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국민들이 정상 국민입니까? 어느 날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가고 난 뒤 이 정상적인 국민을 지금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공산주의의 국민으로, 인민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5년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공산주의 인민이 됐는지 자유민주주의 국민인지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은 또 그런 권력에 주고 노릇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은 권력의 공산국가의 부의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쓰레기법들 온갖 악법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징벌법, 사학법,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언론인들이 글 함부로 쓰면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사립학교를 세워서 이 많은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어제부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립학교에서 근학 이념을 다 뺏어갔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을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자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놈들이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르니까 잘 되겠지. 예,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공산주의, 베트남이나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그곳에 인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저렇게 지나다니고 있지만 불쌍한 인간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자기 나라의 정치가 지금 공산사회화 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국민과 대중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하는 인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지금 이 시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자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고 지금 나라 현실이 이렇다고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은 극소수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예, 대한민국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의인들이 지금 수백 수천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상실되었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훼손되어 있던 모든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이동욱 회장 같은 경우는 의사이신 분입니다. 의사 면허 자격증이 있습니다. 가만 앉아가고 병원에 가서 환자만 받아도 떼돈 벌고 호의호식하고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온 길바닥에 다니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무너진 자유, 사망한 자유를 회복시켜 보겠다고 소생시켜 보려고 의사가 민주주의를 해서 소생시켜 보려고 온갖 발부둥을 혼자 치고 있습니다. 이동욱 의사는 정치, 무너진 정치, 죽어버린 정치와 죽어버린 사회를 살려보려고 움직이는 진정한 이 시대의 의사입니다. 사회를 살릴 의사고 국가를 살릴 의사입니다. 이런 의사분들이 좀 더 많이, 이런 지식인들이 좀 더 많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우리 저렇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을 깨우고 대중을 깨워서 대중이 어느 날 진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날이 빨리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깨닫고 헌법 전문에 있는 국민의 저항권 언제 행사해야 된다,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에게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북한이 왜 공산화 됐을까? 중국이라는 13억 인구의 저 큰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가 됐을까? 13억 인구 중에서요 13억 1%인 1300만 명만 1%만 정신 차렸어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1300만 명 0.1% 130만 명만 정신 차렸어도 중국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0.1%만. 근데 단 0.1%의 정신 차린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중국 대륙에. 아프가니스탄의 공항에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한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지금은 후회할 거예요. 그 사람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북한이 공산화가 됐어요. 김일성이가 설칠 때 그냥 누군가가 뭐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산화가 된 거죠. 중국이 공산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침묵한다면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거만 안 돼요. 중국 베트남처럼 먹고 휴양지 가고 놀고 차 타고 뭐 다 돼요. 코로나를 이용해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 표현, 양심, 사상, 종교, 신앙, 이게 밥 먹고 사는 개돼지 그런 행동에 비해서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경시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이 문재인이가 야외에서 단 2명 안 된다. 집회, 양심, 사상, 정치, 이 자유만 철저히 말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되잖아요.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휴가지 가니까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백화점이 지금도 단 한 명도 인원 제한 없어요. 근데 집회의 자유는 백화점에 비해서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사랑제일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폐쇄 안 됐다고 여러분들 침묵하실 겁니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왜 폐쇄됐습니까? 예배 드렸다는 제목으로 폐쇄됐어요. 예배 드렸다는 제목. 다른 제목 없어요. 거기서 난동피웠다고 폐쇄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범죄가 있었다고 폐쇄된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굉장히 비겁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폐쇄 안 됐다고 다음은 당신 차례라니까요. 이 문재인 이 공산주의 정권이 어떻게 교회를 폐쇄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무슨 권한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데 무슨 권한으로 교회를 폐쇄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단계에서 백화점은 다 하고 대형마트 다 하고 직장 다 하고 관공서 다 하고 휴가지 다 하고 콘서트 다 하면서 4단계에서 예배만 안 된다고, 이게 깡패짓 아닙니까? 깡패짓.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고 교회 폐쇄했는데 뭐 사랑제일교회 폐쇄됐으니까 난 모르겠다.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라니까요. 김일성의 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씩 제거하는 게 통일 전선 전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문재인 정은경이가 벌이는 극악한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외면하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빨갱이 공산화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말려라. 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유를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지킬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직까지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킬 자유가 보장될 이 시간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킬 자유마저 상실된 그 순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몰락이 되는 그 순간에는 자유를 지킬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문재인 저 일당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자유를 치밀하게 훼손하고 사망케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닫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현실을 깨닫고 난 뒤에 분노해서 일어나서 공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부끄럽지 않는 사회고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곧 전 인류의, 전 세상에, 전 세계에 인정받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하는 인간이 있지만은 전 세계에 가봐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 국빈 방문을 가봤자 그냥 냉대 당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했던 모든 그 죄를 문재인이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죄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옴팍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고 다음 정권에는 진짜 선진국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강한 나라의 품격과 국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00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하지 못했지만은 그 많은 분들, 땀 흘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땅에서 저런 주사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날까지, 진짜 한미동맹이 균열이 보이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혹시 한미동맹 강화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강화문에 미국 대사관 옆으로 오시면은 함께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한미동맹 강화 500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히 이동욱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